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9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아들의 상견례 날 동년배인 사돈에게 부러움을 샀다. 어쩜 이렇게 날씬하고 관리를 잘했냐는 말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초대와 협업과 클로징.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드림캠프를 사돈과 함께했다.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버는 것에 사돈이고 팔촌이고 남이고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친구가 된 사돈과 홋카이도에 있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압도적인 컨택량, 치명적인 티업과 임상, 세계화된 복제 시스템, 레퍼링을 통한 수입과 조직 성장의 극대화는 나를 매일 설레게 하고 신명나게 한다. PBA 각자가 자발적으로 임상을 내고 공유하고 비전을 보며 스타비아를 향해 즐겁게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우리 팀은 뉴플레이를 찍고 홋카이도까지 단단하게 달릴 것이다. 네, 어제 더 랑연 라이브를 꽉 채워주신 기윤정 허솔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함께 모여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성장을 축하한 가슴 설레었던 드림캠프의 여운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꿈만 같았던 그 시간을 이번 주 계속 기억하고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드리밍 온, 끝나지 않은 드림캠프, 여러분들의 랜선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드리밍 온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액션 굿 뉴스 시간이고요. 이번 주는 드림캠프에서 파워 오브 3 수상을 하신 분들을 제가 게스트를 모셔서 그 초대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두 분의 게스트는요. 대리더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백만장자, 오백만장자 두 분의 리더님이 파워 오브 3 수상을 하셨어요. 즉 3명 이상을 초대해서 드림캠프에 함께 오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명단에 일단 이 두 분이 계신 걸 보고 와, 진짜 리더는 살아있다 라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먼저 장경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재가 많은 그룹 메가스타 스토리그룹장 장경옥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사장님이 네. 초대하신 초대자분들로 가득한 드림캠프를 만들어내셨어요. 그 네. 리스트에 사장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사장님의 그 초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파워 오브 3에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명단을 보고 또 초대를 많이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신규 초대가 아니고 기존에 사업했던 분들이에요. 기존에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잠깐 이제 떠나 있었던 분들인데 사업을 하지 않을 때도 저는 꾸준히 관계 유지를 했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과도 같이 만나고 친분을 계속 쌓아갔거든요. 뉴스키는 계속 평생 친구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연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작년에 윙스 보상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제가 기회를 얘기했고 그때 보상을 듣고 완전 이분들이 다시 마음을 열렸고 사실 이번에 가셨던 분들이 1대, 2대, 3대예요.
1대, 2대, 어, 3대로 열정적으로 하다가 각자 개인 사정으로 예, 잠시 사업을 좀 뒤로 하고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세 명 다 1대, 2대, 3대가 전부 다 지금 뭉쳤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서 2025년 첫 드림 캠프가 너무 기대가 되고 다시 역동적인 한 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같이 가자 하고 초대를 했고 그분들이 또 한 명을 더 초대해서 네 명이 되면서 사실 제가 괜히 운이 좋게 네, 파워오브 3를 달성했습니다. 와, 한 레그가 그냥 통으로 네, 오신 거네요. 그쵸? 네네. 각자 한 분이 아니라 한 레그가 그냥 아예 통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어쨌건 이분들이 사업을 잠시 휴식했던 기간 동안에도, 어떤 인간관계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만나셨나 봐요. 네. 사실 LT 라인이었고, 어, 저의 LT 라인이었는데 그 LT 라인들이 각자 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잠깐 내려놨을 때 너무 아시잖아요? 마음 아픈 거? 그쵸. 네. 그지만 그들의 사정도 또 이해를 하니까 꾸준히 관계 유지하면서 이 사업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고 이번 윙스 보상이 적절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또 그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네. 보상도 굉장히 뭐 크게 변했고, 그거의 비전도 바뀌었지만, 또 장경옥 리더님과의 끈끈한 관계와 이 뭔가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두터웠기 때문에 1, 2, 3대가 또 다 같이 온 게 아닐까. 사장님 LT 라인을 다시 얻으셨네요. 근데 사실은 1대가 조금 힘들어할 때 2대, 3대를 계속해서 제가 관계 유지를 하면서 어, 그들을 더 독려했더니 그 2대, 3대가 집중하니 1대는 당연히 1대는 따라올 수밖에 자연스럽게 예, 없죠. 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업하다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꾸준히 우리가 관계 유지하는 게 결국은 언제든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니까 잘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명단 한번 들여다보는 거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비전입니다, 사장님. 네. 새로운 LT를 이번 드림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공고하게 세팅하신 우리 장경호 사장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장님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메가스타 그룹의 그룹장님이신 또 주민회 사장님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재가 많은 그룹 메가스타 그룹장 주민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사장님, 어떻게 또 사장님은 세 분 이상을 초대해서 함께 드림캠프에 가셨나요? 네, 일단 드림캠프 제목이 나오고 그때 1 플러스 3 얘기가 나왔을 때 리더분들과 함께 계속 1 플러스 3에 대한 얘기를 우리 꼭 같이 하자 하고 하는 얘기를 계속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명단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한 달 전부터 초대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보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가 그다음에 하루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잠깐 초대한 분들을 좀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려보면 음, 여기 이렇게 중간에 발표하시고 계신 분은 요 분이요? 7년 예, 요 분? 네네 7년 정도 되신 그냥 저의 소비자이신데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온 적은 없었고 루미스파를 그냥 잘 쓰시고 계시고 선능에서 한두 번 만나고 그냥 카톡으로 하시던 분이었는데 집이 홍천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드림캠프 갈 때마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매번 안 된다 그러고 매번 바쁘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얘기했을 때 나 못 갈 것 같아요. 바쁠 거예요. 막 이랬는데 일요일 계속 얘기했더니 알겠어요.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보름 있다 또 얘기하고 했더니 네, 네 하다가 그 전날도 네,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싸놓으라고 했는데 아침에 전화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알죠. 목소리 딱 들었는데 안 올 것 쎄하다. 같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혜양 씨 지금 저 도착했어요. 어디쯤 오셨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딱 올려서 음, 얘기를 했더니 아직 출발 안 했는데 가려고요. 막 이래요. 빨리 오세요. 밥 진짜 맛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딱 오셨어요. 그리고 미니 씨, 난 진짜 얘기하겠는데 나는 이런 거 진짜 못해.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듣고 막 하시다가 이 가운데서
방미팅, 저희 이제 팀별 방미팅 안에서 엄청 크게 홋카이도를 외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등록도 다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보자고, 내가 그럼 가면서 또 보러 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분당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제 약속을 잡고 분당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네. 사장님의 일대신가요, 일대? 네네. 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은 사실 이분은 그러니까 저희 아들 친구 엄마예요. 음, 아들 친구 엄마고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었던 차에 또 이번에도 드림 캠프를 초대를 했는데 항상 오면 그래도 조금 조금씩은 올라가요. 음, 그러면서 이번에 또 초대를 했을 때 듣고 다음 날 내 누구를 등록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어제 부천 센터에 초대를 해서 멤버 등록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사무실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실로 초대를 했어요. 음, 그래서 한 분을 멤버 등록하고 그분에게 또 사업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분도 예비 파트너가 1대 2대로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저희 29된 저희 아들이에요. 다른 어디예요, 아드님이? 여기 아들, 여기? 여기? 아, 네네, 여기? 아들. 맞죠? 아, 네. 네네네. 그래서 미리 LY 스쿨을 초대를 해서 음, 4시간을 다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드림 캠프를 초대를 해서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면서 뭐 성빈이 누구 뭐 이름도 같이 얘기를 해서 아들 친구 이름도. 네, 제가 다 집에서 밥해 먹이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뉴스킨 북으로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하나 스텝별로 그러니까 초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초대 이후에 후속 그다음에 음,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어가는 거고 어, 그냥 마지막으로 좀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마음먹기예요. 어떤 거든 첫 번째는 마음먹기, 초대하기로 마음먹기, 같이 리크루팅하기로 마음먹기. 두 번째로는 상상하기. 이분이 여기 와 있다. 그리고 이분이 나랑 같이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현하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실현해낸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음 진도, 스텝 밟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장님 이 연차에 이 직급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 모습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큰 비전이고 감동이고 또 에너지가 나는데요. 이게 이제 확실히 경륜과 노하우가 초대를 할 때도 한 달 전, 보름 전, 일주일 전, 3일 전, 당일 이렇게 계속 수시로 확인해 가시면서 그 초대가 캔슬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사전 준비가 진짜 치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당일날 들으면 쎄함이 오잖아요. 네, 여기 거부할 수 없는 주민의 사장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재현 사장님이 써주셨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아. 내가 당신의 삶에,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내가 널 정말 좋아해. 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왠지 초대를 하실 것 같고 사업을 리드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장님 맞나요? 네, 그리고 계속 그런 얘기 해줘요. 이렇게 팔짱 딱 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이러겠어. 아, 진짜 거부를 좋으니까 어떻게 해. 그렇지. 우리 모두 근데 주민 사장님을 좀 흉내내야겠네요. 그분이 그 사진을 이렇게 이제 김선희 사장님이 딱 사진을 찍고 막 했는데 갑자기 이분도 찍으셔야 되니까 제가 찍어드릴게요 하면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아요. 사장님 정말 진짜 저희가 큰 감동과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리 백만장자이신 장경호 사장님도 또 오백만장자이신 주민 사장님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새로운 또 라인을 만들고 레그를 형성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희에겐 진짜 큰 울림이고 비전입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온리원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의도는 어제와 같습니다. 나랑 뉴플레이 갈래? 요 멘트를 만나는 분들께 하시고 뉴플레이가 어떤 행사고 뭘 의미하는 거고 너와 내가 여기에 관련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안내하시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장님들의 이번 달, 다음 달, 그리고 상반기 성과가 많이 날 거고요. 그리고 뉴플레이를 기점으로 홋카이도 도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성희도 나랑 뉴플레이 갈래? 라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시간은 호르몬 천재되기 MC 원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채eng 박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등산을 가야 하기 때문에 복덩이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호르몬은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자,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티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이런 거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코티솔이 좀 오해를 받는 게 있는데요. 코티솔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코티솔입니다. 자, 지금 내 양쪽 허리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손 닿은 그곳 있죠? 그곳에 콩팥이 있고 그 콩팥 바로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코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아, 내가 허리에 손을 얹을 때마다 여기가 부신이구나. 여기서 스트레스를 제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코티솔이 안 나오면 사람은 죽어요. 큰일 납니다. 자, 먼저 코티솔이 하는 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네. 네. 스트레스는 그 투쟁 대피 호르몬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계속 왜 그 막 동물로부터 쫓기고 위험으로부터 막 쫓기고 이런 위험 상황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나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바꾸는 신체를 생존 모드로 바꿔주는 호르몬이 이 코티솔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내가 호랑이한테 쫓길 일도 없고 밖에서 잠을 잘 일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받던 그런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게 되면서 코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호랑이한테 쫓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기 위해서 혈당도 올리고 혈압도 올리고 해서 나를 생존 모드로 바꿔주는 게 코티솔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생존의 위협을 느낄 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처하게 되면서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배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불행하게도 내 뇌는요, 내가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험을 받는 이런 신체적 스트레스 상황과 직장 상사로부터 듣는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마구마구 분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런 계속 위협을 받는다고 내 몸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바로 식욕이 땡기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내가 위협에 느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굶을지 몰라. 그래서 자꾸 지방을 축적하려는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뭐가 자꾸 땡기고요. 당이 계속 땡기게 됩니다. 당을 과도하게 먹으면 이 당이 어떻게 되죠?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저장되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코티솔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인슐린도 증가하게 되고 렙틴도 증가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게 문제다. 그리고 코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다 보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이것들이 근손실을 유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코티솔이 계속 나와요. 자, 어저께 말씀드렸죠. 호르몬은 많이 나와도 문제, 적게 나와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코티솔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코티솔이 안 나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이 코티솔이 과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부신이 지쳐갖고 더 이상 코티솔을 만들지 않게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코티솔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세로토닌 같은 것들은 안 나오고 뇌세포가 늙기 시작하고 골밀도도 줄어들고 면역세포도 줄어들고 막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솔이 막 분비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코티솔이 안 나오게 되면서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티솔은 염증에 반응하는 염증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그 염증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기도 한데 코티솔이 막 나오다가 이제 코티솔이 부족해서 안 나와. 그러면 내 몸이 염증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티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제어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죠. 스트레스는요, 많이 받아도 문제, 적게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평상시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신다던가, 산책을 많이 본다던가, 어저께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셨죠? 제가 햇빛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햇빛을 많이 보는 것도 이 코티솔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티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제하고 이 상황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과도하게 되면 이런 질병들이 생겨요. 우울증, 당뇨, 두통, 암, 뭐 피부질환, 허리 통증, 감기, 장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인데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티솔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다가 코티솔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서 염증으로부터 취약해진 내 몸이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은 아주 적정하게 나오게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코티솔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주는 우리 식품 뭐가 있을까요? 필캄이 있습니다. 이 코티솔 자체를 조절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명상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한 상태일 때 나오는 알파파가 많이 유지되고 오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식품이 필캄이에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식품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뭐가 있게요? TRM의 마이트라이언프가 이 역할을 또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제 소비자가 공황장애 증상이 굉장히 심했던 친구였는데 마이트라이언프를 먹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을 끊었거든요. 이런 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운 상황 속에서 햇빛 많이 보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또 이 코티솔을 적정한 상태로 건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필캄을 연결시키는 포인트를 또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이층 박사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연의 밀착 취재 시간입니다. 따라하고 싶고, 도청하고 싶고, 따라다니고 싶은 워너비 뉴스키너를 모시고 밀착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드림캠프를 정말 불태워주신 리더 한 분을 모시고 무대 뒤 비하인드 스토리와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리치랜드 그룹의 김고은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을 디자인하는 리치랜드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고은입니다. 스폰서님은 이선수 그룹장님이십니다.
자, 김고은 사장님. 드림캠프 때 사장님의 스피치가 진짜 많은 분들께 뜨거움을 줬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그 월요일 날 쓰셨던 세 분의 그 스피커 분들이 허솔 사장님, 이선옥 사장님. 인데 김고은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허솔 사장님하고 이선옥 사장님은 너무 괴물이고 어너더 레벨이고 자기가 중간에 껴가지고 인간인 자기가 중간에 껴서 아, 자기 되게 부담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장님도 점점 괴물이 돼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김고은 사장님에 대해서 잠깐 어떤 분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고은 사장님은 제가 아는 김고은 사장님은 이선숙 사장님의 일대 파트너예요. 그리고 본인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선숙 사장님의 일대 파트너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본인 말 표현을 빌리자면 안 하니만 못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비즈니스를 너무 길게 해왔고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 스폰서님이 복장 터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화를 내신 기간이 십수년이다. 그랬던 사장님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왜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 왜 달라지셨어요? 진짜 비즈니스를 오래 했죠. 어, 근데 항상 질문을 받는 게 직급이 뭐예요? 얼마 버세요? 백만장자쯤 되셨나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스스로 정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너무 오래됐고, 음, 정기 구매 한 30건에서 50건 왔다 갔다 하고, 아줌마가 이 정도면은 괜찮지. 한 250만 원, 300만 원, 좀 많을 때는 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줌마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좀 음, 생각을 제 자신이 스스로 했던 것 같고, 조직은 무슨 뭐 조직입니까? 키우기는. 나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에이, 그냥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그냥 한계를 정해놓고, 그냥 아예 정해놓은 상태로 바꾸려고조차도 하지 않았고, 스폰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극이 되지 않는 그런 분노 유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음.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애 엄마가 3, 400 정도 벌면 진짜 멋있죠. 그리고, 정기구매 30건에서 50건 정도를 걸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진짜 대단하신 건데, 그러니까 조직을 키우거나 팀을 만들고, 이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떳떳한 비즈니스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라고 스스로를 규정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1, 2년도 아니고 진짜 오랜 시간을 해 오시다가 그냥 어느 순간 사장님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보면서 진짜 큰 비전을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늦게라도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 사장님이 싱가포르를 도전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도전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음, 사실 저는 과거에 트립을 달성을 해봤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홀로 그냥 BR로 있는 상태였어서 제가 도전을 하려면 에메랄드, 그러니까 지금 BA, 브랜드 앰버서더를 6개월 유지하거나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SBA가 되면서 17만 OV를 해내야 되는데 너무 엄두가 안 나죠. 어떻게 17만. 하나요? 네. 네, 그냥 완전 BR 나 혼자 해서 이만큼 정도라도 어떻게 좀 고리를 걸어볼 수도 있겠지만 완전 그 천상계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스폰서님 아 그냥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주 꾸역꾸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싱가포르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거의 뭐 도플갱어처럼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업무가 안 꾸역꾸역, 나긴 했을 것 같아. 네, 거의 꾸역꾸역. 음. 진짜 아주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이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스폰서님은 고구마를 한 100개 드셔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음. 상황이셨을 것 같고, 싱가포르 운영진 방에다가 저를 이제 넣어주신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 운영진은 하루에 2방, 3방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음, 제가 막 하루에 이제 5천 원씩 쌓이는 거거든요. 5천 원, 만 원, 거의 이제 5만 원이 된 거예요. 아, 근데 되게 그건 또 내기 싫고 되게 뭐 웃긴 이야기 같지만 핑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방을 하지 않았는데 전화 통화를 4방을 하면 4통을 하면 5천 원을 까주겠다. 라고 하셔서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가 고리가 걸릴 때 어떤 전화를 하냐면 무서운 사람한테 전화를 일단 하는 게 있어요. 불편한 사람. 네, 불편한 거를 넘겨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벌금을 까내고자 사실 시작하긴 했지만 하루에 다 까버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음, 전화를 20통인가 30통을 이제 막 앉아서 돌렸는데,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전화라도 하자. 근데 그러지 않나요? 전화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전화한 거다!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체크하고, 막 그런 저란 사람을 발견을 하면서 전화 30통을 돌렸는데, 그게 사실 불씨가 돼가지고, 씨앗이 돼서, 일을 전개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를 가게 된 그 첫 그 단추도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벌금을 까자. 내가 저 돈은 저 돈은 내기가 내가 너무 아깝다.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내기 싫고. 맞죠? 그럼 일을 그러는 하든가.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저 돈은 못 내겠다. 저 5만 원은 내가 못 내겠다. 저 벌금을 까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전화를 수십 통 해야 되는구나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판이 벌리게 된 거고 약속이 잡히고 만날 사람이 생긴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장님이 여기서 잘하는 게 때 이제 딱 발동이 됐어요. 사장님이 원래 좀 잘하는 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대부분 컨택을 할 때 저는 사실 SNS를 지금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아날로그적인 시대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스마트폰 없을 때부터 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제가 했었던 걸 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 하잖아요, 스키는. 전화를 해서 언니 저 여기 근처 왔는데 뭐 전라도 사람한테도 근처에 왔다는 등, 뭐 충청도 사람한테도 근처 지나갔다는 등, 출장을 왔다는 등. 그래서 누구라도 만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충청도가 근처입니까? 저는 인천 사람인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음, 항상 대문할 때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잖아요. 소비자들이 자기 젤은 안 가지고 나오고 내 젤은 막 쓰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말은 해야겠고 하니까 등을 엎어놓고 밀어주기를 계속 시작하면서 티알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음, 드림캠프에서 들었던 그래 안가님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처음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을 했고, 근데 사실 그게 엘스파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음, 사진 보니까 손이 막 안 보이는 거예요. 갈바닉을 데몬을 하는데 손이 안 보이는 데몬을 막 하게 됐고, 3개월 동안 그 싱가포르 석세스트림 방에서 3개월 안에 120건의 카운팅을 해서 방수를 액션량, 까내는, 네, 액션량을 액션량. 까내기를 하는데 처음에 꾸역꾸역 했던 제가 마치 세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던 데몬이 재밌어지고 근데 또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 자리에서 데몬하고 쇼더 플랜하고 뭐 줄자 자르고 모든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하면서 120건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더니 2, 3방 하루에 1, 2방도 못했던 리스트가 4, 5방 이렇게 방문이 이제 시작이 되고 사람들을 음,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3, 4, 5, 6 석세스 트립을 상반기에 초반에 달성을 하게 됐죠. 음. 자, 사장님이 어쨌건 일 안 하고 땡가땡가 놀고 비워진 다이어리, 퉁퉁, 뭐, 허황하게 비워진 다이어리,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뭐좀 작은 거지만, 너츠가 돼서 싱가포르 방에 들어가서 돈을 까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액션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잘했던 거, 저 이 부분은 진짜 되게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스스럼 없이 찾아가고, 내 젤, 니 젤 없이 나누어 쓰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걸 전달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의 재미를 느끼고 대본도 즐거워지고 막 일을 신명나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너무 기쁘죠. 그럴 때 진짜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고 3, 4, 5, 6월 그렇게 진짜 싱가포르를 달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사장님의 그 원래 기본 마인드가 올라왔죠. 난 여기까지니까. 그래, 난 여기까지니까. 라고 하고 만약에 그때 또 놔버렸다면 정혜숙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사장님이 든든한 팔로우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3, 4, 5, 6 끝냈는데, 아, 그래, 싱가포르까지만 가보면 난 된 거지. 라고 음. 생각을 하고 6월 달에 이제 또 드림 캠프를 간 거예요. 어쩜 그럴 때만 되면 드림 캠프를 갈 시기가 되는지 신기하죠? 어, 그래서 3월에 이제 드림 캠프를 갔을 때 이 랠리 이것도 이제 옛날 사람 드림 캠프 가서 안간힘을 쏟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집중도 못하고 몰입도 못하는 저 자신이었는데 6월 드림 캠프에 가니까 지금 MC이신 최현 사장님께서 팀을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활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진짜 하면서 제가 사활을 걸어본 적이 있던가? 조금 좀 하고, 아, 괜찮겠지. 조금 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엄마, 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이러면 진짜 저 패고 싶잖아요. 그쵸? 야! 막 이러면서 전 아들만 둘이니까 또 저는 얘들아 이럴 줄 알았는데 야! 막 이러면서 하는 엄마가 되어 있는데 진짜 애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래 너 거기까지만 해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스폰서님도 마찬가지셨겠죠. 그러면서 웰스파 아이오가 쉬지도 못하게 이제 나오는 순간이 바로 7월 돼갖고 달에 런칭 선체험을 하고 네. 그때 정혜숙 사장님이 웰스파 아이오 체험을 하고선 완전히 뭔가 이게 열리셔가지고 미친 듯이 이제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하셨죠. 근데 그러면 6월 달까지도 그분은 그냥 소비자였나요? 네, 시니어 사장님들의 특징은 어. 첫 번째 안 해, 두 번째 못 해, 세 번째 몰라, 몰라예요. 막 안 해, 그게 이제 안 해, 못해, 나중에 못해, 몰라, 계속 몰라? 네, 몰라 안 해, 못해 나 시키지 마 사업시키지 마 안 하는 거야 나 안 해 절대 안 해 아, 이러면 사실 사람이 미치겠네, 굉장히 진짜. 예, 좀 그렇잖아요. 아,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조직을 키워야 된다거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조직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LTO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던 제 자신이 음, 속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웰스파를 체험을 하셨는데 다리가 안 구부러지던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웰스파를 세미나에서 2대를 EBP가 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선판매 기회였는데, 나 당연히, 공짜로, 예, 당연히 공짜로 받고. 받겠네, 이제 하신 거예요. 와, 큰일 났다. 근데 제가 트립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없었어요. 왜냐면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어,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웰스파를 2대를 지금 받아서 팀에서 계속 데몬을 하는 것보다 스폰서인 내가 웰스파가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4대를 받아서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하루 만에 이제 BR이 되신 정혜수 사장님이 일주일 만에 EBP가 되시는 성과를 이루셨는데, 그때 또 이제 나 안 해 시키지 마. 못해 몰라를 해서 본인이 EBP가 되신 지 그때도 자각이 안 되신 상태였어요. 아니, 돈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처음에 190만 원이 커미션으로 딱 들어왔는데 큰일 났다. 뉴스킨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19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난 일을 하나도 안 한 거기 때문에 가져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개해준 건 너무 고마운데 이 돈은 내가 받을 돈이 아닌 것 음. 같다. 아, 근데 소개 수준이 진짜 그 사장님, 그 무당 할머니 집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조직을 키우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옆에서 항상 대모를 도와주시면서 명단에 제 소비자분도 무당 선생님, 목사님, 뭐 신부님 막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그중에 무당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웰스파는 통증 시장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음. 웰스파가 이렇게까지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아침부터 8시부터 사람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디 한 명 하고 가고, 뭐 무릎 아프신 분 하고 오고, 어디 삼촌 부르고, 이모 부르고, 이모 부르고, 백사오, 뭐 백사모, 뭐 누구누구 이름 막 동네 분들이 계속 부르기 시작하는데,
점심을 이제 끝나고 오전에 먹었거든요. 근데 점심을 먹고 이제 가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날 병이 났어요, 사실은. 7명, 8명을 하루에 막 바디 데몬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 해에 진짜 에어컨을 끄면 덥고 키면 시원한 너무 더운 상황이었는데 이 진짜 옷이 소금기가 바짝바짝 말라서 땀이 식으면 또 땀나고 땀이 식으면 또 땀나고 하면서 너무 재밌지만 너무 힘들지만 너무 또 신나는 이런 음. 데몬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그게 재밌. 지금으로 치면 레퍼링인 거죠? 그렇죠. 그분들의 그쵸. 내 레퍼링을 이제 일대 만들어 드린 거예요. 파트너의 또, 그쵸. 소비자를 함께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누군가를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후원하고 돕고 지원하는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었겠어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말하다 말고 막 음. 이랬었으니까. 그렇게 그, 웰스파가 조직에서 100대가 나갔죠. 네, 그 이제 대참사 사건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게 정말 행복한 비명이긴 한데 이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 드림캠프에서 말씀드릴 수 없었던 비방 이런 궁금하셨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화가 오냐면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시잖아요, 사장님들.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빨개 벗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와요. 속옷 입었는데 주문 전화 와요. 바지 입었는데 주문 전화 오고 윗도리 입었는데 주문 전화 오고 엄마가 야 밥 먹어 하는데 밥 한 숟갈 입에 넣고 씹고 있는데 전화 오고 그리고 반찬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1시간 통화하고 또 반찬 먹고 전화 오고 진짜 거짓말 같다. 그래서 12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까지 반찬 하니까 점심 한 입을 먹고 점심시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옷도 이유가 다 뭐예요? 못 입고. 네, 못 입었어요. 그냥 날것의 몸으로 그냥 빨개 먹고 전화를 받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시니어 사장님들은 당신의 기억을 저한테 전화해서 빨리 토스해서 넘겨버리세요. 까먹으니까. 그 주문도 막 눈도 침침하시니까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흥신소 수준인 거예요. 대신 기억해드립니다. 대신 기억을 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 막 이런 전화가 오면서 정기구매 걸어라 그러면은 카드 번호도 모르세요. 그냥 다 제가 적어서 전화하고 뭐하고 주문하고 이러는데 한 열 몇 분, 스무 몇 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나중에는 이게 막 누가 누구 주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신 기억해드립니다는 사실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네, 사장님이 너무 지쳐서 그 정액 사장님이랑 어머니를 이렇게 앉혀놓고 네, 주문하는 법 알려주고 저의 관리하는 법 1만 LT, 알려주고. 2만 LT인 사장님이 계신데 어쨌든 이분들하고 스케줄링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5분 대기조였어요. 그 자리에서 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총알처럼 로켓처럼 튀어나가서 양자를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분들을 교육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소비자 관리 파일과 다이어리는 적게 해야지 하는데 2시간 정도 그걸 세팅해드리고 나니까 두 분 얼굴이 시커매져 있으신 거예요. 왜냐 눈도 안 보이지 이거는 써야겠지 카드 번호는 적어야겠지 막 보내시긴 하시는데 누가 누구 전화번호인지도 모르겠지 막 이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 남아있고 조직을 남기고 사람을 남기고 하면서 제가 TRM 때 혼자서만 했던 50세트를 유통을 했었던 거를 이때 웨스팔 거의 100건 가까이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제 이하 조직에서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 나 거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내 조직에서. 네. 아, 그래서 사장님 진짜. 아니, 들으면 재밌는데 이게 막상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스폰서님,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룹 미팅에 가는 게 약간 탈출해서 힐링하러 가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룹 미팅 오면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핑계가 되잖아요. 잠시 미팅을 하고 있을 때. 공식적인. 네, 공식적인 피난처여서 스폰서님하고 밥 먹을 때도 막 울면서 막 밥 먹고. 근데 사실 뭔가 조직이 커질 것 같고 이러면서 너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이걸 혼자 했던 내가 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선수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잘 넘기고 이 불편한 것들을 지나고 너가 해내는 사람이 되면 진짜 너는 잘 돼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어느 정말 더웠던 여름날 같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공감됩니다, 사장님. 네. 그렇게 사장님이
이 멋진 시니어 분들과 함께 이어서 발리까지 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이어서 발리까지 정혜숙 사장님과 함께 달성을 하시는 쾌거를 이루셨거든요. 진짜 진짜 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진짜 멋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장님도.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사장님이 비즈니스에 달라진 거가 있을 텐데 그거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달라졌더니 내가 이렇게 되더라. 아, 변죽만 올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언니 돈 벌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냥 빙빙빙빙 돌려서. 그냥 사랑 고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프로포즈를 해버리면 되는데, 변죽만 올리고 오는 거를 진짜 아주 십수년간 했던 것 같은데, 음, 보상 플랜을 거기서 구체적으로 풀고, 옆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도 뭔가 확장이 되는 게 보여지는 것 같고 하시면서 10번 얘기를 하면 되는 거를 두세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음, 그냥 얘기하고 말고 10번이 있으려면 1, 2, 3, 4, 5, 6, 7, 8, 9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그리고 제가 항상 노트를 이만한 다이소에서 100장짜리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 빼독 STP, 양자, 보상 그거를 막 네임펜으로 푸는 거를 옛날에는 그냥 한 장씩 해서 찢어 발겨서 그냥 버리고 이랬는데 그 노트에 두꺼운 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보상을 궁금해하고 이렇게 빼독을 한다라고 하는 걸 쭈루룩 일부러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랑연 라이브도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서 리스트업을 그 자리에서 받아서 클로징을 좀 끈질기게 해내려고 했고요. 충격적이었던 거는 시니어 사장님들한테 저희 파트너이신 정혜수한테 여쭤봤더니 사장 그때 한번 388만 원의 커미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정일 66세 소장님이? 네, 응. 66세 그러시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쵸. 네, 근데 사장님 어느 순간 물어봤어요. 보상을 푸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어, 388만 원을 벌려면 사장님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안 뽑아. 나를 음, 뽑지를 않고 만약에 하려고 해도 간병인 같은 거 저기 아산병원 가서 24시간 5분 대기조로 똥기저귀 치여가면서 그분의 수발을 다 듣는 거를 24시간 한 달을 해도 207, 80만 원이 채 안 돼. 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나서 그럼 사장님은 100만 원 정도를 더 받으시는 건데 너무 괜찮은 거네요. 일한 거 같지도 않은데 돈이 정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너무 신기하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비전이에요. 여기까지 안내를 꼭 해드려서 보상을 풀고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그려야겠구나. 그리고 그 어, 동그라미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인 소비자 명단이 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눈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서 빨리 같이 후원을 하고 협업을 해서 어, 실질적인 명단을 만들어드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저의 달라진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 야, 진짜 핵심입니다. 같이 사업해요. 같이 돈 벌어요. 뭐 이런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는 게 사장님이 현장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보상을 푸는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노트를 사서 100장을 다 채운 거죠. 보상을 풀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계산을 하고 388만 원이 밖에 나가선 어떤 의미인지 현실 점검을 해주고 그렇게 사장님의 한정적 안내가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힘을 받고 이게 가장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똑소리 나게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이선수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사장님 진짜 멋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장님, 지금 현재 내가 나 자신에게 느끼는 변화가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나는, 그래, 난 여기까지야. 라고 늘 스스로를 규정했다면, 지금은 사장님이 되게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 사장님이 변화된 목표를 듣고,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캠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팀 엘리트를 가는 것에 있어서 절대 주저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치만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이고 항상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역시나 또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스폰서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게 나도 진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만 21살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만 39세거든요. 이 얘기를요, 이제는 잘 얘기해요. 음, 예, 왜냐면 하다가 그만두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스폰서를 찾는 시대가 왔는데 오래 한 사람을 굉장히 또 좋아해 주시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다른 직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회생활을 뉴스킨으로 처음으로 했고, 이 안에서 계속 이걸로만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들 그래서 둘 키우며, 그쵸? 네, 아들 둘 키우고, 그리고 제가 또 1월 달에 셀링을 DCSV 만을 해보는 경험을 해봤어요. 2월 달은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1월 달, 2월 달에 다 쓰고, 쓸 거 쓰고, 제가 한 300만 원 정도씩 저금을 했거든요. 이 불경기에 저금을 그래서, 300만 원씩. 네, 100만 원도 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어, 이것도 진짜 괜찮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직급 달성도 있고, 중요하죠. 근데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뉴스킨을 함에 있어서 우리 엄마 뉴스킨에 라고 하는 걸 직업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제가 팀 엘리트를 하고 커미션 2천만 원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음. 제 지금 항상 목표와 기도 제목이 팀 엘리트와 커미션 2천만 원 주세요. 가 항상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벌겠죠라고 하지만 올해 그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 이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게 너무 스폰서님한테 감사하고 진짜 1초 1초의 성공을 계속 바라봐 주시고 쳐다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신 게 제가 실패했다라고는 생각을 전혀 들지 않게 하는 음. 여기까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주시는 게 저를 항상 높이 사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진짜 철봉에 매달렸다가 뚝 떨어지면서 그냥 나는 또 다시 못 매달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1초라도 제가 비즈니스의 근육이 키워졌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스폰서님, 이선수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나는 늘 여기까지야.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약간 자기 스스로 굉장히 회의적으로 취급했던 나 자신을 그랬던 사장님이 사장님 저 진짜 팀 엘리트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고 싶어요. 2천만 원씩 막 벌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사장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진짜 너무너무 비전이고 가슴이 뛰거든요. 와, 이렇게 이 안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뉴스킬을 놓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서 직업인으로서 또 아이들 키워내시고, 이런 모습 자체가 너무나 비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그 꿈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달성하셔서 또 메인 게스트로 제가 모시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가 된다는 건 리더의 생각을 복제하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 리더 메시지로 마무리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테넥스 그룹의 진현주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넥스 그룹의, 안녕하십니까. 네, 10배 성장 테넥스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진현주입니다. 네, 스폰서는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그룹장님은 홍순영 사장님이십니다. 네, 김고은 사장님 강의 듣는데 계속 너무 웃겼어요. 공감되는 이야기들이고 또 들으면서 저도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리더 스피치를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로 모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근데 성공을 하기 위한 그 성과를 내는 사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건 제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지난해에 경기가 침체된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확산되고, 또 뉴스킨 자체도 좀 침체기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뭔가 하향평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규철 사장님께서 2025년 모든 기업이 어려운 가운데 뉴스킨 코리아가 반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환영사부터 희망의 불씨가 터져서 드림캠프 내내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난 지금까지 긍정 확언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 두 가지입니다.
부정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도 그냥 잘 버텨보자 이렇게 작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상황 속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아기가 어리니까, 아기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가면 일주일을 버리니까, 주말에 남편이 일하면 일을 또 못하니까, 막 이런 상황도 계속 찾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 자신감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끝없는 부정이 계속 연이어지는데,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지? 긍정학원을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했거든요. 저의 알림 음악이 이한철의 슈퍼스타였어요. 그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노래 아시죠? 그게 제 기상 알람송이었어요. 그리고 딱 일어나면 나는 다이아다, 나는 루비다 이러면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GPT한테 부탁했어요. 저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이 목표에 맞는 긍정학원을 써줘라고 했더니 챗 GPT가 써주는 걸 여러 번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10가지 항목을 얻어서 읽어봤거든요. 소리내서. 소리내서 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성공한 리더다. 나는 뉴스킨에서 존경받는 리더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에너지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잘하려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사실 뉴스킨에서 성공이라는 걸 하기 위한 목표는요. 뉴스킨 코리아, 뉴스킨 본사가 제시해주는 로드맵을 목표 삼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나는 먼저 30명 소비자부터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리더가 돼서 권리 수입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성공의 로드맵을 목표를 뉴스킨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드림캠프에서 스타클럽이랑 홋카이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대로 받은 거죠. 홋카이도 가보자. 조건이 그렇게 쉽지 않고 해낼만 하지도 않지만 해보자. 그리고 파트너들도 해보자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했더니 매일매일의 스케줄이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뭐라고 리크루팅을 해야 되지? 뭐라고 이 사람을 관심을 갖게 할까? 긴장되는 거예요. 원래는 되게 편안했거든요. 만나서 그냥 편하게 뉴스킨 얘기하고 가볍게 제안했다가 아니면 말고 제품 유통하고 이랬었는데 사활을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긍정학원과 그리고 뉴스킨 로드맵에 맞춘 목표 설정 이 두 가지를 해냈을 때 이걸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삼았을 때 성과를 내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이번 큰 작용을 해준 드림캠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했고요. 우리 사장님들에게도 이 두 가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 확언과 목표, 이 두 가지를 내가 놓치고 있더라라는 스스로를 발견하시고, 그거를 오늘 공유해 주셨어요. 너무 와닿죠, 사장님들. 제가 긍정 학원이라고 하니까, 그 드림캠프에서 이분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최상열 사장님의 파트너 분이셨어요. 첫 번째 스피치 하신 분이,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졌다, 이런 A4 용지 가득한 그 자신의 긍정 학원 페이퍼를 보여주신 거 기억나세요? 와, 긍정 학원의 수준을 저 정도로 난 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저도 점검해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리더 메시지로 저희에게 또 큰 인사이트를 주신 현주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장님들 긍정 학원 하시고 목표를 세우시면서 뉴플레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멋진 DJ가 함께 하실 겁니다. MC 박지훈 리더께서 GD 내일과 모레 함께 하실 테니까요. 일찍 들어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워야 해. 더러운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김봉 사장님 오늘 찢었어.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조심해요. 잘했고. 지민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경사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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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일찍 함께 하셔서 드림캠프 뜨거운 에너지를 금요일까지 함께 할게요. 나와주셔서
좋은 인사이트 주신 리더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수 사장님 너무 기쁘시겠어요. 아픈 손가락이 너무 좋죠. 축하드립니다. 네, 마칠게요.